오늘도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낯설더라고요. 분명 잠은 잤는데 눈이 안 떠지고 출근길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죠? 어제까지만 해도 이번 주만 버티면 괜찮아라고 스스로를 달랬는데 오늘은 그 말이 공기처럼 가벼워요. 딱 그 순간이 있어요. 의욕이 뚝 떨어지는 순간. 혹시 그런 적 있어요? 나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멈춰 서게 되는 순간. 내가 처음 회사 들어왔을 때는요, 출근 카드 찍는 소리마저 멋있었어요. 컴퓨터 켜면서 속으로 자, 오늘도 성장하자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침마다 머릿속에 같은 문장이 떠올라요. 그냥 오늘 하루만 지나가면 좋겠다. 이게 무서운 게요, 어느 큰 사건이 터져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고 조용하게 마음이 먼저 퇴근해버려요.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을 뇌가 가장 빠르게 알아차릴 때가 있어요. 기대했던 보상이 안 오거나 노력과 결과가 계속 어긋날 때요. 어떤 연구에서는 이런 기대와 현실의 어긋남이 반복되면 뇌가 도파민을 아껴 쓰기 시작한다고 말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해봤자 뭐가 달라져? 모두로 전환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익숙하지 않아요? 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작년 겨울 월요일 아침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팀장이 화면을 넘기며 말했어요. 이번 프로젝트 우리 팀이 리드해요. 각자 책임감 있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속으로는 좋아, 나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야. 그런데 그날 오후 메신저가 툭 떠요. 리드 말고 위에서 방향 바뀌었대. 너는 자료만 정리해. 순간 손끝이 차가워지더라고요. 자료만? 내 입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보냈는데 머릿속에서는 그럼 나는 뭐지? 라는 문장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다음 날도 비슷했어요. 내가 밤늦게까지 만든 문서에 팀장은 한 줄 남겼죠. 이거 톤이 별로야. 다시. 이상하게요, 그 한 줄이 내 마음의 전원을 꺼버렸어요. 톤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내가 뭘 해도 결국 다시라는 느낌이요. 화장실 거울 앞에서 혼잣말까지 나왔어요. 나 요즘 왜 이렇게 약해졌지? 예전엔 이런 말에도 웃었잖아. 그때 옆칸에서 누가 손 씻으며 한마디 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하얘요. 나는 웃는 척했죠. 아, 그냥 잠을 좀 못 자서요. 그날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보는데 친구가 보낸 메시지가 와요. 오늘도 야근이야? 나는 응 하나 보내고 바로 화면을 꺼버렸어요. 말하기가 귀찮더라고요. 귀찮다는 말이 이상하죠. 사실은 말하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아서요. 집에 들어가서 신발을 벗는데 갑자기 눈물이 찔끔 나왔어요. 이유를 모르겠는 눈물. 그리고 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나 진짜 일하기 싫다. 그 말이 나오고 나서 더 무서웠어요. 싫다라는 감정이 아니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가 더 커서요. 여기서 질문 하나. 의욕이 사라질 때 여러분은 보통 뭐부터 의심해요? 회사? 상사? 아니면 내 멘탈? 나는 늘 마지막을 의심했어요. 내가 문제야. 내가 덜 강해. 근데요, 그때의 나는 강하고 약하고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뇌가 이 상황은 더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요. 어느 날은 일이 엄청 많아도 괜찮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할 일이 적어도 숨이 턱 막혔어요. 양이 아니라 의미가 문제였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오전 10시에 팀장에게 보고를 했어요. 이 방향으로 가면 일정 맞출 수 있어요.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위에서 싫어하면 어쩔 수 없지. 너도 알잖아. 그 말이 내 안의 마지막 스위치를 눌렀어요. 그럼 나는 왜 여기 앉아 있지? 회의실 공기가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 아세요? 사람들 목소리가 물속에서 들리는 것 같고 내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는 거요. 그날 점심은 국밥이었는데요. 숟가락을 들고도 맛을 못 느꼈어요. 동료가 웃으며 말했어요. 야, 너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나는 그냥 좀 피곤해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나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어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작은 장면 하나. 오후에 복사기 앞에서 종이가 걸렸어요.
평소 같으면 툭툭 빼면 되잖아요. 근데 그날은 손이 덜덜 떨리더라고요. 이것도 못하겠네. 내가 나를 비웃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뇌과학 쪽에서는요, 이런 순간에 뇌가 위협으로 분류할 때가 많다고 해요. 큰 위험이 아니라 계속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반복되면요. 그러면 뇌는 에너지를 아끼려고 감정을 무디게 만들기도 해요. 서울대 뇌인지 연구팀도 비슷하게 말한 적이 있어요. 반복되는 무력감이 습관처럼 굳어지면 회복도 습관을 다시 만드는 쪽에서 시작된다고요. 근데 그 말이 그때 내겐 너무 멀게 느껴졌어요. 습관? 지금 숨 쉬는 것도 힘든데 그러다 반전이 하나 와요. 어느 금요일 내가 더는 못 버티겠어서 조용히 퇴사 검색을 하던 날이었어요. 모니터 한쪽에는 채용 사이트, 다른 한쪽에는 내가 맡은 업무 메일. 그때 팀장에게 전화가 왔어요. 잠깐 회의실로 와. 나는 속으로 욕을 한번 삼키고 들어갔죠. 또 뭐가 문제래.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팀장이 말했어요. 요즘 너 일 힘들지? 나는 순간 얼어붙었어요. 보통 이런 말은 뒤에 그러니까 더 해가 붙거든요. 근데 팀장은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미안해. 위에서 계속 바꾸니까 네가 제일 고생했지. 사실 내 자료 다른 팀에서도 많이 참고했어. 그거 알아줬으면 해서. 그 한마디에 내가 오히려 더 흔들리더라고요. 왜 지금? 나도 모르게 목이 잠겨서 괜찮아요 라고 했는데 눈물이 났어요. 칭찬이 좋아서가 아니라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아무도 안 본다고 믿고 있었는지 들켜버린 느낌이었어요. 여기서 또 질문. 의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누가 따뜻하게 한마디 해주면 오히려 더 무너지지 않아요? 그때 내가 딱 그랬어요. 마음이 단단해서 버틴 게 아니라 감정을 얼려놨던 거라서요. 얼음이 녹을 때 더 아프잖아요. 그날 집에 가는 길에 나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을 다시 봤어요. 나 진짜 끝난 거 아니었네. 근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럼 나는 왜 이렇게까지 와야 누군가 알아주지? 그리고 또 다른 반전의 씨앗이 심어졌어요. 다음 주 월요일 팀장은 또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했거든요. 나는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이번엔 기준을 먼저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야 제가 덜 흔들릴 것 같아요.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순간 내 심장이 두근했어요. 나 이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 하고요. 팀장이 잠깐 멈칫하더니 그래, 그게 맞지라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은 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 안의 기준이 나를 지키려고 마지막으로 신호를 보내는 순간일 수도 있다는 걸요.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도요, 혹시 비슷한 신호를 받고 있나요? 나 더 못해가 아니라 나 이렇게는 못해라는 신호요. 만약 그래요, 여기서 딱 한 가지만 기억해요. 의욕이 떨어진 건 게으름이 아니라 뇌가 살기 위해 에너지를 배분한 결과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신호를 무시하면요, 나중에 더 큰 소리로 돌아와요. 아, 그리고 지금까지 이 얘기가 마음에 닿았다면요, 구독이랑 좋아요 슬쩍 눌러줘요. 여러분이 남겨주는 작은 표시가 이런 이야기 계속 만들 힘이 되거든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이 일 때문만이 아닌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그걸 깨닫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그 주 주말 이상하게도 회사 생각은 덜 났어요. 대신 휴대폰을 잡으면 손가락이 자동으로 남들 사는 이야기를 넘기더라고요. 누군가는 승진했고, 누군가는 퇴사하고 여행을 갔고, 누군가는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산다고 썼어요.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다들 나만 빼고 잘 사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스스로를 또 때렸죠. 야, 비교 좀 그만해. 근데 비교가 멈추나요? 멈추려 하면 더 커져요. 토요일 저녁 집에서 라면을 끓이는데 물이 끓는 소리가 유난히 시끄럽게 들렸어요. 그날 나는 냄비 앞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갑자기 가스불을 꺼버렸어요. 나 지금 뭐하고 있지? 그 순간 머릿속에 회사 메신저 알림 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거예요. 딩딩. 나는 혼잣말로 그만 좀 해라고 했어요. 진짜 누구한테 말한 걸까요? 회사? 내 뇌?
아니면 나 자신? 그때 엄마가 전화했어요. 요즘 목소리가 왜 그래? 괜찮아? 나는 자동으로 괜찮아, 바빠서 그래라고 했죠. 엄마가 한 번 더 물었어요. 바쁜데도 웃을 일은 있니? 그 질문에 내가 말문이 막혔어요. 웃을 일. 나는 억지로 웃으면서 있지 왜 없어라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거실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묻더라고요. 나는 언제부터 웃을 일을 있어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월요일이 오기 전날 밤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안 와요. 머릿속이 갑자기 바빠져요. 내일 아침 회의, 메일 답장, 보고서, 그리고 내 표정 관리. 그때 또 하나의 질문이 튀어나와요. 나는 정말 일이 싫어진 걸까?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방식이 싫어진 걸까? 여러분은 어떤 쪽 같아요? 어떤 심리 연구에서는요, 의욕이 떨어질 때 사람은 의미를 찾으려고 한다고 해요. 근데 의미가 바로 안 보이면 뇌는 가장 쉬운 결론으로 도망가요. 내가 부족해서 그래. 나도 그랬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고, 더 지쳤고, 더 무기력해졌어요. 악순환이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내가 지금 필요한 건 더 많은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정리할 공간 아닐까? 내가 그걸 깨닫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아침 회사에서 아주 사소한 일이 있었거든요. 정말 별것 아닌데 그게 내 마음을 확 갈라놓았어요. 그 화요일 아침이었어요. 회사 건물 앞에서 커피를 사들고 들어오는데 컵이 유난히 뜨겁더라고요. 손을 바꿔들면서 혼잣말했어요. 오늘은 좀 괜찮을까? 이 말 되게 웃기죠. 하루가 나한테 괜찮아 주길 바라는 상태였다는 게. 엘리베이터 안에서 동료랑 눈이 마주쳤어요. 어제 메일 봤어? 나는 자동으로 네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못 봤거든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봤는데 읽히지 않았어요.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는 상태.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 있죠? 자리에 앉자마자 메일을 열었어요. 제목은 간단했어요. 공유. 내용은 더 간단했고요. 내가 며칠 밤 세워 정리한 기획안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정리돼서 위에 공유된 거였어요.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이거 내가 한 건데?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화가 난다기보다 내가 투명해진 느낌이었어요. 회의 시간. 팀장이 그 자료를 넘기면서 말했어요. 이 방향 되게 깔끔하죠? 다들 고개를 끄덕였고 발표한 사람은 약간 어깨가 올라가 있었어요. 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왔어요. 아, 이게 바로 그 순간이구나. 의욕이 사라지는 그 정확한 타이밍. 회의가 끝나고 화장실에 갔어요. 칸 안에 앉아서 숨을 고르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지금 이 회사에서 뭘 기대하고 있었던 거지? 그리고 더 무서운 질문이 이어졌어요. 나는 나한테 뭘 기대하고 있었지? 손을 씻으며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참 담담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속상해서 눈이 빨개졌을 텐데 그날은 아무 표정이 없었어요. 이게 바로 감정이 닫힌 상태라는 걸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뇌는요, 너무 아픈 감정이 반복되면 아예 느끼지 않는 쪽을 선택하기도 해요.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서요. 그때 나는 강해진 게 아니라 그냥 꺼져 있었던 거예요. 자리로 돌아오는데 메신저 알림이 왔어요. 자료 조금만 수정해 줄 수 있어? 나는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려두고 한참을 멈춰 있었어요. 지금 이걸 고치면 뭐가 달라지지? 이 질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점심시간 혼자 밥을 먹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식당이었는데 메뉴를 고르는 것도 귀찮더라고요. 그냥 제일 위에 있는 걸 눌렀어요. 밥이 나왔는데 2숟갈 먹고 멈췄어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이런 대화가 들렸어요. 요즘 일할 맛 안 나지 않아? 응, 나도 그냥 월급 받으러 다니는 느낌.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요. 여기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의욕이 떨어질 때 혼자인 게 더 힘들어요? 아니면 다 똑같이 무기력한 게 더 힘들어요? 나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조금 숨통을 틔워줬어요.
오후가 되니까 졸음이 몰려왔어요. 모니터를 보다가 멍해지고 커서를 한참 같은 자리에서 깜빡이게 두고 있었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 지금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 건 아니야. 이게 두 번째 반전이었어요. 그동안 나는 계속 퇴사하고 싶다라고 말해왔는데 사실은 이 상태로 계속 살고 싶지 않다였던 거예요. 퇴근길 지하철에서 자리에 앉았어요. 예전 같으면 휴대폰으로 일 관련 기사나 커리어 글을 봤을 텐데 그날은 그냥 창밖만 봤어요. 터널 불빛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머릿속이 조금씩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떠오른 장면이 있어요. 입사 첫날 회사 건물 앞에서 사진 찍던 나. 그때 나는 눈이 반짝였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죠. 지금의 나는요, 기대 대신 버티기를 하고 있었어요. 집에 와서 소파에 앉았는데 아무것도 하기 싫었어요. TV도 휴대폰도 사람 목소리도 다 피곤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끄고 누웠어요. 그 어둠 속에서 처음으로 이런 말을 나한테 해봤어요. 너 요즘 많이 힘들었구나. 이상하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나왔어요. 누구한테도 못 들었던 말을 내가 나한테 해준 거라서요. 뇌과학 쪽에서는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언어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이 줄어든다고 말해요. 이름을 길게 외울 필요도 없어요. 그냥 뇌는 우리가 쓰는 말에 정말 민감하다는 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날 이후로 나는 아주 작은 실험을 했어요. 일이 잘 안 풀릴 때마다 왜 이것도 못해 대신 지금은 힘들 수 있어라고 속으로 말해보는 거요. 처음엔 되게 어색했어요. 오글거리고요. 근데 며칠 지나니까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는 게 조금 덜 버거워졌어요. 며칠 뒤 회사에서 또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방향이 바뀌고 수정이 생기고 공은 다시 내 쪽으로 왔죠. 그런데 이번엔 내 반응이 달랐어요. 속으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건 내 가치 전부가 아니야. 그 말이 나를 완전히 살려주진 않았지만 최소한 더 깊이 가라앉지는 않게 잡아줬어요. 여기서 또 질문 하나. 의욕이 사라진 상태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회복해야 할 건 뭘까요? 나는 성과도 열정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기본 감각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요, 아마 어딘가에서 비슷한 신호를 받고 있을 거예요. 아침에 눈뜨기 싫어지는 날, 사소한 말에 괜히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예전의 나를 떠올리며 한숨 쉬는 밤. 그건 당신이 약해져서가 아니에요. 너무 오래 참아왔다는 증거일 수도 있어요. 아, 여기까지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움직였다며요. 지금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 눌러줘요. 이 공간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말은 꼭 해주고 싶어요.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묻는 시점일 수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입사 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그 변화가 꼭 나빠서만은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요. 우리는 다음 라디오에서 만나요.